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제가 내신에 대한 너무 큰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다 겪어본 지금의 제가 다시 겨울방으로 돌아가서 내신 선행을 공부하라 한다면은 내신에 있는 물화생지와 수능에 있는 물화생지는 이름만 갖고 사실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 고2 때 1등급 땄다, 그렇기 때문에 나 수능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요, 천만에 만만에 않습니다. 내신과 수능은요 좀 많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 아폴론 교육에서 입시연구사장을 맡고 있는 김대건입니다. 자, 오늘은 내신 과학 과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신 과학 과목 물화생지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만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실제 이 과학 4과목을 다 준비했던 학생의 경험담을 얻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자, 한번 자기소개 부탁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의예과 2사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이광희라고 합니다. 네, 성균관대 의대 이제 1등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물론 정시로 갔습니다. 하지만 수시에서는 또 카이스트를 붙었어요. 네. 아무래도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뭐 학생부의 꾸민새도 중요했지만 물화생지를 다 했고, 그리고 수학과 물화생지가 모두 다 1등급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은 상당히 궁금하실 거고요. 또 어떤 과목들이 특징이 있는지가 참 궁금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원과목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물원과 화원과 생원과 지원이 있는데, 자, 물원 어떤 과목적 특징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나요? 물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량을 성실히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점수가 오르는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점수가 오르는 과목이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물리는 물리 안에 있는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에 내가 깨달음이 올 때 점수가 확 오르는 거지, 그냥 단순히 개념을 많이 보고 문제를 많이 푼다고 점수가 오르는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화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나요? 화학도 물리와 마찬가지로 특히 어려운 화학 반응식이나 뭐 산염기, 중화 반응 이쪽으로 가면은 그런 깨달음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물리에 비해서는 공부량이 성실히 주입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리보다는 그 공부량을 좀 더 투자하면 성과를 조금 더 얻을 수 있다. 네. 그럼 생명은 어땠을까요? 물화와 생지가 좀 나뉘는데, 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투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성실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과학은요, 이제? 지구과학은 물화생지에서 가장 과학적인 성격이 적은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풀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개념, 암기 같은 게 중요시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목적인 특징들이 다 나왔거든요. 자,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물화생지를 다 계속 1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히 내신에서의 역량이 꽤 괜찮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다 점수가 좋았다 하더라도 네. 사실 돌이켜보면 어려웠던 과목들이 있잖아요.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인데,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생명과학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영재고 입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부량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여서 어렵지 않았고, 또 제가 암기하는 거에도 크게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아서 지구과학도 괜찮았지만,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특히 유전 부분은 좀 생소한 면도 있어서 공부하는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특이한 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물리나 화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이유는 사실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입시 상담을 해서 대학을 보낸 학생이고 2년 동안 만났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본인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왜 생명이 좀 어려웠는지, 본인 입장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생명과학의 공부량이 내신이 들어가기 전까지 가장 적기도 했고, 또 유전 같은 것들이 제가 영재고 입시를 하면서 배웠던 생명과학이랑은 좀 다른 유형의 생명과학 문제들이 많아서 저에게는 좀 생소하고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질문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본인이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자는 물화가 베이스가 없는 상황이다, 물화생지가 다 베이스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아마 물리나 화학 중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깨달음을 얻는데 어떤 공부량이나 아니면 시간 투자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영재고 입시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면 생명과학보다는 물리나 화학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개인마다 중학교 때 공부량과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공부량의 히스토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이 말씀하는 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염두에 두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1번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사실 점수 잘 나왔다고 또는 무조건 어려웠다고 선택하기 싫은 건 아니거든요. 네. 어려워도 흥미가 있었던 게 있었을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쉬운데 선택하기 싫은 과목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가장 선택하기 싫은 과목을 그때 당시와 지금을 한번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생명과학을 선택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지구과학을 내신에서 선택하기 가장 껄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깨달음이나 문풀이 쌓이면은 시간이 지나도 까먹는 게 없고 이래서 좀 어느 정도 공부가 커버가 되는 게 있었는데 지구는 암기 베이스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량을 유지해야 했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뺏기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지구과학은 내신 학원을 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게 가장 껄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학교와 그다음에 학생들의 상황마다 다르긴데요. 이 지구과학 과목은 학생이 얘기했듯이 노력한 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점수를 따기가 제일 편하게 돼요. 등급 따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신 성적 자체를 유지를 하거나 이상을 올려야겠다면 지구과학을 꼭 넣고 가자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에서 선택했을 때 공부량도 있고 어렵지만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학종에서 평가라든지 또는 학업 역량 평가, 정선 평가가 들어가는 학교들은 사실 지구과학을 그렇게 중심으로 보지 않잖아요. 지구과학 아예 아무것도 없죠. 네, 쓸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물화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개인이 처한 상황에마다 다르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각 과목별 원을 기준으로 과목별 투자 시간이 좀 궁금해요. 저는 내신 기간 당시 과학 공부를 하루에 4과목 중 2과목씩은 무조건 공부하자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화생지 모두 격일로 1시간씩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겨울방학 때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될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겨울방학 때도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제가 내신에 대한 너무 큰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다 겪어본 지금의 제가 다시 겨울방학으로 돌아가서 내신 선행을 공부하라 한다면은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것보다는 물리나 화학 공부를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재고 입시를 좀 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지만 영재고 입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나 화학을 내신 기간에 처음으로 닥쳐본다면은 그거는 그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의 공부량이 지구과학 암기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으로 돌아가서 저보고 공부하라고 한다면 물리나 화학을 공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깨달음 얻기 전까지는 사실 내신 때 단기간 공부를 해서는 사실 한개 걸릴 수밖에 없는 과목들이잖아요. 네. 예, 이런 특징을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요. 당연히 투 과목도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 투 과목은 특성이 좀 다른 걸 알고 계시죠? 원은 등급이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투는 사실 성취도 평가죠. 네. 자, 투에 대한 불안감은 또 부담감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가 내신을 할 때는 크게 부담감을 느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고1, 고2 때 제가 내신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들을 적절히 녹여서 공부를 한다면은 효율적으로 성취도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원 과목 같은 경우에서 그래 방학 때 좀 준비를 했다 그러는데요. 투 과목은 그러면은 겨울 방학 때 혹시 내신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내신을 위해서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는 온전히 수능에만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 뭐 솔직히 제가 맨날 재학생들 똑같은 얘기하니까 저도 지겨워요. 하지만 이 겪어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제일 나을 거거든요. 자, 실제 투 과목에서 내신을 이제 닥쳤을 때 네.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는지, 예, 그게 기간으로 이제 또는 시간으로 그게 궁금해요. 저는 고3 때 내신을 가져가는 저의 컨셉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공부하는 시간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는 채로 내신 점수를 따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내신 2주를 잡고 그 전까지는 수능 공부만 하다가 그 2주 기간이 딱 왔을 때는 수능을 딱 쉬고 그 2주 동안만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거네요. 투 과목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처음부터 준비를 미리 들어가진 않고 네. 내신 기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사실 투 과목뿐만 아니라 3학년 때 내신 공부는 2학년과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3학년 때는 어쨌든 수능이라는 큰 이게 앞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는 정시 대비도 좀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3학년 때 내신 4주, 5주씩 하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수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땠나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났나요? 내신에서는 4주를 하나 2주를 하나 유의미한 뭐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거 고3 때 얘기지만요. 아, 네, 고1, 2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네. 고1, 2, 2주 하시면 조금 힘들 거예요. 결국 투과목을 하는 고3 때는 이 준비 시간 자체를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투과목을 위해서 미리 선행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죠. 네. 예. 그런 다음에 항상 제가 상담하다 질문 받는 게 이거예요. 자기는 원을 하지 않고 또는 원을 했지만 투를 하지 않아서 이 학생들이 제일 답답해요. 자기는 지원을 했지만 G2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수능 선택 과목으로서 지구학을 할 수가 없어요. 불리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한테. 저는 항상 너무 답답하죠. 그런 학생들에게 위한 조언을 한번 해주세요. 내신에 있는 물화생지와 수능에 있는 물화생지는 이름만 갖고 사실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서 내가 물화생지 중 무언가를 했다고 수능에서 유리한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특별히 불리한 것도 없으니 수능에서 내가 물화생지 중 두 과목을 정할 때는 내신에서 했던 기억을 조금은 접어두시고 그냥 나에게 맞는 성향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점수 잘 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투 과목은 솔직히 수능하고는 좀 괴리감이 너무 심하고 네. 원 과목은 조금 그래도 뭐 같이 호환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퍼센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퍼센트를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수능 준비할 때? 한 5에서 10%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냥 고2 내신 때 했던 그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겨울방학 개념 인강을 들을 때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큰 이득은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많은 학생들이 자기 고2 때 1등급 땄다. 그렇기 때문에 나 수능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요. 천만에 만만에 맞습니다. 내신과 수능은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량을 많이 늘려서 해야 돼요. 근데 학생 생각은 어때요? 비슷한가요, 저랑? 아, 네. 네, 이거는 뭐 답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누구나 다 동감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신 과학 과목에 대해서 특징과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할 때 조언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다뤄봤는데요. 자, 이 꼭 과학 과목에 한정 짓지 않더라도 이제 마지막에 수험생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이제 돌이켜서 다 모든 걸 경험해 봤으니까 돌이켜서 하고 싶은 얘기 했으면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거학은 전부 다 1등급인데 저의 내신에 발목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국어 영어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국어 영어가 저의 내신의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내신의 발목을 잡았던 거는 제가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를 하고 상대평가라는 생각으로 쟤보다는 잘 봐야 돼 라는 생각으로 공부 준비를 했던 것이 가장 걸림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모든 수험생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되지만 내신 같은 경우에는 내 친구들과 함께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좀 남들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내 시선을 남들한테 둬야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두고 현재 나에게 약점이 뭔지 나에게 필요한 공부는 뭔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내신 기간에 보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 제가 상담했던 많은 학생들이 학부모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완전 제 탕이네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네 가지를 정신자세로서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남 탓하지 말아라. 다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다. 두 번째는요. 핑계하고 변명되지 말아라. 예, 이거는 자기의 에너지만 갖고 논다. 세 번째는 자기 합리화하지 말아라. 특히 보상심리라는 게 항상 존재하잖아요. 자,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주변 비교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학생이 얘기한 건요. 주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더 깎아먹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성과를 내니까 오히려 이게 내신에서의 독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제치동 아폴론 교육의 김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